요즘 뭐 좋은 게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부동산 빙하기잖아요, 빙하기. 예, 이게 지금 유성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부동산이 얼어붙었죠. 장은민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사실 다들 몸이 움츠려들어 계실 거예요. 예, 뭐 이제 계절도 겨울이 좀 있으면 겨울이고 유경화님 예, 해제됐죠. 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예.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동산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규제 지역이 풀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 금리가 멈춰야 된다. 세 번째는 대출이 풀려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개정돼야 된다. 요게 모든 게 다 돼 있을 때는 경기가 완전히 박살나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예, 조정 대상 지역 풀렸죠. 예, 그리고 이제 규제를 하나씩 풀 거거든요. 규제가 풀리고 대출은 어차피 금리 상승이 끝나야 풀 수가 있어요. 예, 금리를 낮추거나 또는 뭐 완화를 해주거나 현재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출 DSR에 막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규제는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협치는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매일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암흑기죠. 예, 어쨌든 경기는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미리 예고편으로 얘기 드리면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예, 현재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한 하나의 매트릭스에 불과한 겁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은 당연히 해지하고 앞으로도 더 해지할 건데 모든 것들을 그 규제를 푼다라는 거는 매트릭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그게 풀렸다고 해가지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냐? 예.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매물은 점진적으로 잠길 확률은 높다. 뭐랄까요? 완전히 불씨가 꺼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종이 하나를 넣은 거죠. 근데 그게 확 타고 다시 예, 수수로 변하는 것처럼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는 거는 그냥 종이 한 장 던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땔감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 땔감은 결국 돈이잖아요. 예, 돈이 될 만한 거는 결국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풀어주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그 거를 거쳐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아니다. 경기를 죽이겠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기를 박살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물론 늘 말이 앞서고 그 말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보다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전 세계에다가 공표를 했어요. 너네 다 죽었다. 나는 10명 중에 8명이 쓰러져서 2명 남을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 2명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나머지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네, 겹경사님. DSR이라는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거잖아요. 네,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렸는데 매달 내 수익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DSR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인데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럼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니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줄는 거예요. DSR이 막혀 있다라는 건 그 뜻인 겁니다. 아무리 LTV, DTI가 풀려 있다 한들 DSR로 막혀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뭐 LTV, DTI로 뭐 5억짜리 집이 뭐 70%뭐 이렇게 생애 최초 뭐 80% 이렇게 나오면 뭐 합니까? DSR로 뭐 40%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되면 어차피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서 사실상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미분양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 풀렸는데 등기 시 비조정이면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억 복부인님. 9월 26일부로 오잖아요. 그거부터 그럼 할까요? 여러분들 뭐 일찍 오셨으니까 66분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거거든요.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바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것만 보고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50명만 있으면 진행하려고 했던 생방송이기 때문에 뭐 100명이건 200명이건 많으면 좋지만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일찍 오신 분들. 자,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죠.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뭐 당연한 건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미리 풀었어야 되는데 항상 한 박자가 늦거나 또는 두 박자 이상이 늦어요. 늦어서 이제 풀고 있죠. 아무런 부동산이 상승할 때도 항상 다 상승하면은 묻고 떨어질 때는 다 떨어져야지만 뭔가를 풀고 하는 이거죠. 어쨌든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기에 평택 안성이 들어갔죠.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뭐 세종시는 진작에 풀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내용은 뭐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심의해서 결과까지 나왔다. 보면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평택은 지방과 수도권의 경계에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최남단에 있는 수도권이거든요.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선제적인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 보면 가격 하락, 지방권은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해가지고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가 필요하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전부 다 풀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거기 서울하고 몇몇만 빼고 나머지는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늘 얘기 드리지만 서울 쪽은 돈이 넘쳐나는 동네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동네를 묶어놓든 안 놓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안전자산이다 생각해가지고 뭐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뭐랄까요, 칼날을 정면으로 보면서 뛰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경기 지역은 접경 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하였고 해제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해가지고 안성, 평택 두 군데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이로써 조정 대상 지역이 해지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됐죠. 그 말인즉슨 부동산이 안 좋구나. 분양 경쟁률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가격 상승률도 떨어지고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물을 풀어주는 거죠.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니까 25일 12시 땡 넘어가면 이제 9월 26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평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인데 이딴 거 없다.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서민 실수요자니 뭐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뭐 금액 상관없습니다. LTV가 생애 최초는 뭐 7, 80%까지 적용받을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DSR이라는 게 다 막고 있다. DTI도 50%, 서민 실수요자는 60%인데 뭐 이것마저도 없다.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 즉 과거로 돌아갔다. 예전처럼 됐다.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 분양가 10% 계약금 납부하고 세대당 보증 건수 1개 해가지고 뭐 2주택은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도 없어진 겁니다. 세조도 상관없은 겁니다. 뭐 사업자 대출 패스하고요. 세제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없어졌습니다. 9월 26일 0시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거,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뭐 2년 이내 뭐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다 3년 늘어난 거고 다시 예전으로.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 법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디에도 소급 적용한다라는 말은 못 찾아봤거든요. 이 법을 9월 26일부로 소급 적용한다가 아니에요. 네. 물론 정확한 거는 각 해당 지역들 있죠. 요 풀리는 지역들 평택이면은 평택시청이나 그 평택 세무서나 이런 데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청약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처분해야 된다. 근데 9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취득하는 거는 2주택이어도 상관없고 2주택이어도 대출 나오고 2주택이어도 8.4% 취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1에서 3% 그 금액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대출도 뭐 2주택이어도 DSR만 안 걸리면 내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만큼만 빌려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고 해가지고 총 뭐 한 3억 정도 빌릴 수 있다. 근데 한 집에 몰빵했으면 다음 집은 안 나와요. 어차피 뭐 1억 5천씩 분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세제 뭐 1주택 이상 신규 취득 임대주택 과세 뭐 이런 거 이런 규제들이 없어졌고요. 전매 제한 있죠. 분양권 전매 제한 없어진 겁니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뭐 이런 거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고덕이나 뭐 평택 어느 지역에서 분양을 하든 간에 전매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전매 제한이 묶여 있으면 마피는 안 뜨잖아요. 음성적으로 뭐 그 불법 전매를 할지언정 마피는 안 뜨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이 되면 분양권 시장이 다시 마피 바람이 불어요.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잘 보고 있다가 좋은 거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동안 물건이 좀 쌓이는 기간이 필요해 보일 건데 지금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 잘 해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이건 100% 집어 던지시는 분들 나올 겁니다. 이참에 던지자. 왜냐하면 짧으면 3년, 지금 길면 5년 가까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무주택이거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마피, 계약금 포기 물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위치 괜찮으면 그런 초특가 할인이 없는 거 우리 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평택에서. 경기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내려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한 3에서 5년 걸린대요. 여기 마피가 어디에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마피 폭은 대부분 알잖아요. 뭐 잘해야 계약금 포기 물건이에요. 10%. 이때 10% 사나 이때 10% 사나 계약금 포기 물건은 언제 사도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계약금 이상 포기할 게 없잖아. 돈 주고 파는 것도 나중에는 있었거든요. 평택에. 평택에 이제 제발 사십시오 해가지고 이사비하고 취득세까지 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최악일 때. 근데 그거까지 바라기보단 계약금 정도만 포기가 돼도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4억인데 4천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머지않아 올 거다. 일부 지역에서 평택에서. 근데 이거를 내가 취득세 물론 취득세면은 꽤 나오죠. 뭐 한 400에서 600 가까이 나올 텐데 뭐 취득세에다가 뭐 이사비면은 뭐 한 200 정도 나오겠죠. 뭐 이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걸을 거냐? 아니다. 이거 작은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그래서 전매 제한은 양날의 검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던질 수 있는 게 되지만 반대로 기존에는 못 팔았던 거라서 유지가 됐던 게 아마 무너질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평택으로 따지면
뭐 안중이나 뭐 고덕 외곽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지제하고 고덕을 뺀 나머지 지역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권에서 마피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분양권 자체로 날리려고 할 거고 처음에는 무피로 물건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네. 근데 어차피 이게 그 전매 제한 풀린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분양하는 것부터 적용받는 걸로 알아요. 26일부터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덕도 26일 이후에 분양하는 거, 뭐 평택의 다른 지역들도 다 26일 이후에 분양하는 거를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 적용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보시길 바라겠고,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뭐 오피스텔 생숙 뭐 이런 거는 뭐 다 박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 청약도 바뀌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해당 지역 그 세대주만 되던 게 세대원도 가능해지는 거고, 뭐 민영주택 뭐 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바뀌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이제 7년이 아니라 줄고, 분양 가격 9억 초과 주택 특별 공급 제한도 뭐 이런 거는 뭐 원래 없었고, 오피스텔 정비 사업 뭐 주택 취급 시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 없고. 그러니까는 예전처럼 이제 돈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도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내니까는 뭐 뒤가 구린 게 없겠죠. 요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해지됨으로써 과거처럼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2018년도 그 상황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고, 물론 그때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포지션 취하시길 바라겠고, 또 반대로 보면 이게 이제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된다. 당분간은 뭐 부동산 상승이나 영향이 없다. 오히려 지금 안 좋은 거를 좀 덜 안 좋게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정이 조금 가라앉은 거지. 뭐 여기 이게 긍정을 더한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그냥 매트리스 한 장이 깔린 거고, 그 다음 매트리스는 이제 아마 전체가 다 풀리고 나면은 이제 다주택 관련된 그런 것들 법을 개정할 겁니다. 다시 임대사업자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분양 해소 같은 거 뭐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70만 원이 250만 원이 뭐 지금 얘기한 거 있죠. 그건 다 이제 도루묵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요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로 보면 여기 지금 꺾이고 있는 요 그래프 여기 초입이란 말이죠. 요 초입이면 이게 쭉 3에서 5년 가까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횡보를 한 1, 2년 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한 2, 3년 사이에 이게 올라갑니다. 그냥 한 번에 올라가요. 요 타이밍 딱 놓치면 어디서든지 잡아야지, 안 그러면 그냥 또. 근데 요게 이제 수평으로 봤을 때고, 길게 보면은 이제 요렇게 우상향하는 요 그래프. 근데 공급을 250만 원은 거의 100%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공공주택은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한다고 해도, 뭐 청년주택 있죠, 역세권에 뭐 하는 이런 것들은 해도, 민간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공급을 늘린다?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미분양이 날 거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없는 중소건설사들 있죠. 뭐 이제 뭐 부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어가지고, 공급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몇 년 동안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과 규제 해제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가는, 그래서 또 규제 때리고 또 침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길게는 다 이제 올라가는, 정확히는 이제 위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평택이 해지됐다. 어떻게 될 것 같냐? 라면은 뭐 떨어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떨어지는 건 변화가 없다. 제 생각입니다.